여기는 한국의 어떤 대학교. 벨기에에서 온 한 여성과 한국인 남성을 사이에 두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성은 한국인 남성을 무언가로 찌르기까지 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탈리라고 해요. 저는 벨기에에 있는 한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게 제 역할이고,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죠. 사실 저는 처음 영양사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요리에는 서툴렀어요. 칼질 하나 제대로 못하는 똥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매일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까지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죠. 영양학 서적도 찾아보고 레시피도 개발해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문득 요리를 좀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집 근처에 있는 요리 학원에 등록했답니다. 처음 학원에 갈 때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칼도 잘 쓰는 것 같고 후라이팬도 능숙하게 다루는데 저는 왕초보라 칼을 잡는 거마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요리 실습을 해보니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한 동양인 여자분 덕분에 요리가 훨씬 수월해지기 시작했죠. 그분은 저에게 자신을 한국에서 온 김유나라고 소개를 했고 취미로 요리를 배우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유나 씨는 제가 허둥지둥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저에게 다가와 요리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알려줬어요. 야채 다듬는 법부터 양념 배합 비율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유나 씨 덕분에 제 요리 실력은 순식간에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똥손이었던 제가 이제는 칼도 잘 쓰고 맛있는 요리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친해진 유나 씨는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해줬어요. 그러더니 직접 한식을 만들어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유나 씨가 직접 만들어준 김치찌개와 비빔밥, 그리고 불고기까지 한동안 그 맛이 입에서 잊혀지지가 않았답니다. 유나 씨는 저에게 한식 레시피도 하나둘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레시피라든지 특급 양념 소스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유나 씨에게 한식을 배우면서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들 급식에 한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퓨전 레시피를 개발하면 분명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식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고 유나 씨에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유나 씨는 아무래도 한식에 대해 배우려면 한글을 익히는 게 레시피를 이해하는데 여러모로 도움될 거고, 한국어 배우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쉬우니까 한국어를 먼저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필요하면 자기가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유나 씨 말대로 저는 한글부터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 뒤 유나 씨는 양손에 한가득 저르리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한글책에 문법책까지 말이에요. 유나 씨가 준비해준 책들로 기초를 배우고 모르는 건 유나 씨에게 물어보면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유나 씨에게 들으니 한국에서는 모국어인 한국어 하나만 쓴다더라고요.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 소통이 얼마나 편할까 싶었어요. 저는 한국이 공용어가 하나뿐인 나라인 게 너무 부러웠답니다. 이게 뭐가 부럽냐고요? 사실 벨기에는 여러 공용어가 뒤섞여 있다 보니 언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공용어만 해도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 이렇게 3개나 되니까요. 말이 공용어이지 벨기에 내부 실상은 뿌리 깊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특히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랑 네덜란드어를 쓰는 지역 사이에선 팽팽한 기류가 흐른답니다. 심할 때는 민족끼리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대요. 상상이 되시나요? 같은 나라 국민끼리 언어 때문에 싸운다니 말이에요. 게다가 벨기에에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해당 지역 언어로만 이뤄져 있어요.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문서부터 공영방송에서 내보내는 프로그램까지 전부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 네덜란드어 지역에 가면 의사소통이 안 돼서 곤란한 일이 비일비재해요. 병원에 가도 그렇고 시청에 가도 내가 모르는 언어로 말을 하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전에 은행에서 업무를 보려고 해도 내가 쓰는 언어로 된 안내문이나 서식이 없어서 한참을 헤맸던 적도 있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행선지를 알리는 방송이 네덜란드어로 나오는 바람에 헷갈려 길을 잃은 적도 있었다니까요. 물론 한 나라에서 하나의 공용어로 통일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벨기에 거리에 있는 표지판을 보면 이미 통일은 글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웬만한 표지판에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로 동시에 표기되어 쓰이거든요. 벨기에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저도 이런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하지만 각 지역의 정체성이 언어와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쉽사리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반면 한국은 전국 어디를 가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하나만 익히면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니 참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한국 문화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죠. 유나 씨의 도움 덕분에 한국어 공부에 매진한 지 반년 만에 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들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영화 있잖아요. 자막 없이 한국어가 들렸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몰입해서 한국 영화를 봤는데 그 작품들 속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가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배경이 되는 한국의 도시 풍경부터 등장인물들의 생활상까지 낯설면서도 매력적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 한국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유나 씨한테 주변에 괜찮은 분 없냐고 살짝 물어보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유나 씨가 김민석이라는 오빠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냈는데 저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을 했죠. 민석 씨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민석 씨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면서 민석 씨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했죠. 그런데 민석 씨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는 물론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향까지 제가 꿈꿔오던 이상형 그 자체였달까요? 게다가 민석 씨와 나눈 대화도 궁합이 딱 맞았어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하나하나가 저와 통하지 않는 게 없었죠. 민석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항상 몸이 우선이고 현재에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트가 끝날 때쯤 민석 씨가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터질 뻔했다니까요. 민석 씨가 그 말을 취소할까봐 저는 급하면서도 수줍은 모습으로 재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석 씨와 또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민석 씨와 그때 만난 이후로는 퇴근 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함께 저녁 식사를 먹었어요. 어느덧 민석 씨와 5번째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을까요? 그날따라 민석 씨가 유난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안내하더니 예쁜 꽃다발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빨간 장미와 하얀 안개꽃이 어우러진 그 꽃다발을 손이 벌벌 떨리는 민석 씨의 손으로 건네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기까지 했죠. 그날따라 식사를 하는 내내 민석 씨는 이곳저곳을 바라보면서 딴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눈빛이 진지하게 변하더니 저에게 중요한 말이 있다며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랑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말하면서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고백하냐의 문제지 사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민석 씨가 저한테 진지하게 한 말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답니다. 알고 보니 민석 씨는 한국으로 곧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혼자 가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다며 절 향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자기와 만약 사귀게 되고 사귄 이후에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가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괜찮으면 그때 자신의 고백을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천천히 생각해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저는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벨기에를 떠나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낯선 나라에서의 삶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생활과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보며 상상에 잠기기도 했죠. 영상 속 한국은 제가 그린 것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무엇보다 맛깔나 보이는 한식과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죠. 더군다나 한국에는 영양사로서의 전문성을 펼칠 기회도 많아 보였어요. 긴 고민 끝에 저는 민석 씨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답니다. 한국이 물론 낯설고 두렵긴 해도 지금으로선 민석 씨랑 멀어지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저희 대답에 민석 씨는 너무나 기뻐하며 절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사귀게 된 이후 저희는 더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민석 씨는 1년 내내 변함없이 절 출근길에 태워다주고 퇴근길엔 데려다주는 걸 잊지 않았죠. 때론 차에 타면 운전석에는 예쁜 꽃다발이 저를 기다리고 있곤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향수를 몰래 사다 놓기도 하고요.
제가 만난 남자친구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다정하고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벨기에 남자들도 꽤 다정하고 로맨틱하기로 유명하지만 민석 씨의 진심 어린 애정 앞에선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었죠. 행복한 나날이 흘러가던 어느 날, 민석 씨가 슬며시 제 곁에 다가와 앉더니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정말 자신과 함께 한국에 가서 살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자신과 결혼해 줄 수 있겠냐고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민석 씨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한국에서의 미래를 은근히 꿈꿔왔어요. 만약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면 영양사 자격증을 새로 따야 할 텐데 그 과정이 어떤지 열심히 알아보기도 했죠. 그래서 민석 씨가 갑작스레 프로포즈를 해도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민석 씨 앞에서 당당히 말했죠. 한국 영양사 자격증을 딸 때까지는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 2년간 옆에서 지원해 달라고 말이에요. 민석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그런 도전이 멋지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하지만 민석 씨에게 프로포즈를 받아 가슴 벅찬 행복에 젖어 집에 돌아왔을 때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석 씨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응원해 주시는 반면 뜻밖에도 아버지께서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유럽인과의 결혼도 마다하실 아버지였는데 하물며 동양인과의 혼인은 상상조차 못하신다며 노발대발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 그 결혼을 해야 한다면 나는 더는 네 아버지가 아니라고, 내 얼굴도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방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결혼은 축복받으면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에도 저는 흔들림 없이 민석 씨와 한국행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옆자리에 앉은 민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민석 씨와 살림을 차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 영양사 자격증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민석 씨에게 영양학 관련 서적을 좀 사러 서점에 가자고 조르던 참이었죠. 사실 한국에 온 뒤로 서점은 고사하고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민석 씨는 이번에는 한국에도 적응할 겸 차가 아닌 버스를 타고 가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절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물론 벨기에에 있을 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봤지만 여기는 벨기에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버스는 또 어떨지 상상도 안 갔거든요. 막상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나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벨기에에선 상상도 못할 만큼 시설 좋은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저를 반기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버스 정류장은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무선 충전기와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었고 심지어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볼 수 있는 화면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미래에 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벨기에보다 훨씬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벨기에에서도 도착 정보가 나오긴 하지만 한국처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벨기에에서는 툭하면 버스 번호와 노선이 바뀌어서 확인하고 타지 않으면 갑자기 이상한 데에 도착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문득 한국에서도 버스 번호가 바뀌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어 민석 씨에게 물어봤더니 한국에선 노선이 잘 바뀌지 않는다며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버스 운행 체계가 참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 발견한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바로 창문이었어요. 벨기에 버스에선 열 수조차 없던 창문을 한국에선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덕분에 답답할 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냄새가 날 땐 빠르게 환기할 수 있어서 훨씬 쾌적한 느낌이었죠. 서점에 도착할 즈음 내릴 때가 다가오자 또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의 버스에서 내리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민석 씨한테 버스에서는 어떻게 내려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주저없이 빨간 버튼에 손을 뻗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민석 씨의 손을 잡아챘죠. 벨기에에서는 버스에 달려있는 빨간색 버튼이 하차 버튼이 아니라 비상벨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부로 누르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민석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한국에서는 그게 바로 하차벨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한국에선 눈에 띄라고 일부러 하차벨을 빨간색으로 만들어 둔 거라며 버스 안에서조차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느껴지니 절로 한국 시민의식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낯설기만 했던 한국에서
처음으로 버스를 타서 영양학 관련 책들을 샀고 그 책들을 가지고 열심히 영양사 시험을 준비한 지 2년이 지났어요. 밤낮 없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절 응원해주는 민석 씨 덕분에 다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시험 결과 발표 날이 되었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모든 노력의 결실로 전 당당히 한국 영양사 자격증을 손에 넣었고 운 좋게도 근처 초등학교에서 일할 기회까지 얻게 되었죠. 합격 소식을 들은 민석 씨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뜨거운 포옹을 해주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출근하는 직장이라 설렘 반 걱정 반이었지만 곁에서 응원해주는 민석 씨가 있어 큰 힘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출근 날이 되었고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초등학교에 도착했어요. 초등학교 건물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렇게까지 초등학교 건물이 멋있고 넓은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급식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말았죠. 사실 전에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한국 학교 급식 사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1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한국 급식을 보자마자 퀄리티가 너무 좋아 도저히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을 보면서 바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한국 학교 급식은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더라고요. 벨기에에서 일할 때만 해도 급식이라곤 샐러드와 빵 그리고 과일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조리사들도 많지 않아 준비할 게 그리 많진 않았죠. 그런데 한국은 너무나 다양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게다가 엄청난 양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매일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선배 영양사님들의 빠른 손놀림을 보고 있다 보니 절로 감탄이 나왔다니까요. 제가 벨기에에서 일할 땐 빵 몇 개만 재고를 준비하고 검수를 하면 됐는데 여긴 한 가지 음식에 10가지는 넘는 재료가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엔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것저것 배우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죠.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분주히 움직였는데 정말 순간 사라지고 싶더라고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저는 민석 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민석 씨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줬죠. 그 품에 안겨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훌쩍이며 말했어요. 민석 씨는 쓰다듬으며 제 등을 토닥였죠. 힘들면 그만둬도 괜찮다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고 다독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답니다. 비록 어려워도 이 길을 선택한 이상 끝까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웃으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민석 씨에게 약속했죠. 다음날 출근길, 어제의 다짐을 되새기며 급식실로 향하는데 낯선 여자분 두 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인사를 나누고 선배 영양사님을 쳐다보니 두 분의 정체를 알려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니,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봉사자분들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급식 모니터링은 매일 학부모 두 분이 급식소를 방문해 식재료부터 조리 과정, 그리고 배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살펴보는 거라고 하더군요. 식자재의 신선도와 조리도구의 위생 상태는 물론이고 메뉴의 영양 균형까지 철저히 체크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벨기에에서는 이렇게까지 급식 관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펴주는 이 제도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면 걱정 없이 급식을 먹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생복으로 무장한 후 조리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 이렇게까지 높은 급식 퀄리티가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란 걸 깨달았답니다. 누군가는 땀 흘려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급식 모니터링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첫째 날에도 오셨다는 거 있죠? 첫째 날에 워낙 정신없다 보니 오신 줄도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영양사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고민하는 게 일상이 되어갔죠. 한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또 하나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급식 로봇이 있다는 거였죠. 처음 봤을 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광경이라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알고 보니 그 로봇이 국이나 탕, 볶음같이 높은 온도로 조리해야 하는 음식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엔 위험할 수 있는 작업들을 대신하는 거였죠. 이렇게까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신경 써주는 시스템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조리사님들께서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벨기에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배우고 익히다 보니 어느새 한국 급식실에도 적응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다 보면 어김없이 퇴근 시간이 되어 있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석 씨가 자기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대학교 축제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학창시절 즐겼던 벨기에 축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둘러 옷을 골라 입고 민석 씨와 함께 학교로 향했죠. 축제 분위기에 한창 열을 올린 캠퍼스에 들어서자 저절로 들뜨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곳저곳에 즐비한 부스에선 각종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그 종류가 어찌나 다양한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저희는 민석 씨가 가르치고 있는 학과 부스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저희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오더니 모두 달려와 민석 씨를 에워쌌죠. 민석 씨 옆에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학생들은 제 외모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내분이 있을 수 있냐면서 학생들은 감탄을 연발하며 부러움 가득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민석 씨와는 선남선녀 부부라며 부럽다는 말도 많이 해줬어요. 사실 민석 씨가 이전부터 제게 학교에서 인기가 좋다고 했을 때마다 좀 과장한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보니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싶은 거 있죠? 모두가 민석 씨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민석 씨가 새삼 멋져 보였답니다. 다정한 남편인 줄만 알았는데 유능한 교수이기도 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괜히 저까지 으쓱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민석 씨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쿡 찌르며 좀 멋있는데 하면서 웃었답니다. 그러자 민석 씨도 수줍게 웃으며 제 허리를 감싸 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테이블에 앉았고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축제 음식들 중에서도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 메뉴가 있었어요. 버섯 감은 떡갈비와 치즈 계란말이였죠. 소주까지 함께 주문하자 학생들이 교수님께 드릴 요리니까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준다면서 주방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학생이 만든 음식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아 보였어요. 어떻게 학생들인데 이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답니다. 버섯 감은 떡갈비는 그 이름 그대로 떡갈비 속에 버섯을 감아서 만든 별미 음식이었어요. 한입 베어물자 쫄깃쫄깃한 버섯과 꼬들꼬들한 떡갈비의 식감이 어우러져 씹는 맛이 좋은 거 있죠?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이 버섯의 감칠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아이들 급식에 이 메뉴를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놓인 치즈 계란말이도 먹어보지 않을 수 없게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답니다. 노란 계란 속에서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모습에 저절로 눈길이 갔죠. 한입 베어물자 불닭볶음면 소스가 더해져 매콤한 맛이 확 올라오는데 꾸덕한 치즈가 그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서 매콤한 맛을 중화시켜주는 게 참 별미더라고요. 메뉴를 주문할 때 함께 주문한 소주가 이런 음식들과 찰떡궁합을 자랑했어요. 소주를 한 잔 들이킬 때마다 음식의 느끼함이 싹 가시고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절묘한 조합 덕분에 음식들이 입에서 살살 녹아 저절로 젓가락질이 바빠졌죠. 그렇게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축제 음식들을 싹싹 비우고 나니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더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아 더 이상 음식을 시킬 수 없었어요. 실컷 먹고 즐긴 뒤에도 아쉬움이 남아 민석 씨에게 물어봤죠. 내년 축제 때도 초대해 줄 수 있냐고 말이에요. 민석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럼 당연하다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여운에 잠겨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온 거 있죠? 어머니께서는 저와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께 제 근황을 항상 전했었는데 한국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 먹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제는 저희를 축복해주고 싶으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곧 한국으로 같이 와보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저도 축복받은 결혼을 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나중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면 벨기에보다 한국에서 굴이 훨씬 싸다길래 굴찜을 먹으러 갈까 하는데 좋아하실까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